치매 전조 증상, 왜 놓치기 쉬운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병, 바로 치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갑자기 찾아오는 치매 전조 증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흔히 치매는 나이가 아주 많아야 오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50대부터 서서히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 일상적인 증상과 비슷해서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뒤늦게 치매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환자 중에 57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아내분이 이상하다고 병원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며칠 전 은행에 가서 본인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가스레인지 불을 켠 채 깜빡하고 외출한 겁니다. 환자분은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밀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치매 초기 단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조 증상은 보통 나이 들어서 당연한 일로 치부되지만 실제로는 뇌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치매의 신호일까요? 2021년에 발표된 한 국제 논문에서는 치매 초기 단계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첫 번째는 단기 기억력 저하였습니다. 방금 들은 전화번호나 약속 장소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집안일 처리 능력 저하입니다. 평소 하던 요리를 하다가 재료 순서를 헷갈리거나 익숙한 길을 잘못 들어서는 일이 생기죠. 세 번째는 언어 능력 저하인데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아 그거 있잖아, 그거라고 대체하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순한 건망증과 치매 전조 증상은 다릅니다. 보통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이 돌아오지만 치매는 힌트를 줘도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약속 장소를 까먹었을 때 건망증은 어제 이야기한 카페 말하는 거지? 라고 힌트를 주면 떠올리지만 치매 초기 환자는 그 카페에 대해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기 진단이 곧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약 30%는 조기 발견과 생활습관 교정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조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미래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치매 전조 증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복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를 몇 분 뒤에 또 묻는 경우가 늘어나면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계산 능력의 저하입니다. 예를 들어 장을 보고 32,000원이 나왔는데 지갑에서 얼마를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잦아진다면 뇌의 계산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성격이 예민해지고 화를 잘 내거나 우울감이 잦아지는 것도 뇌 기능 저하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나는 머리가 나쁘지 않은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치매는 단순히 머리 회전이 빠르냐 느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 속에서 신경세포가 점점 손상되고 연결망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벌이나 직업과는 무관합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의 상당수는 고학력자였고 현직에서 일 잘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전조 증상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고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는 겁니다. 단순한 우울증이나 수면장애일 수도 있고 실제로는 치매 초기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치료 접근이 다르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뇌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걷기 운동, 혈압 혈당 관리, 그리고 충분한 수면은 치매 예방의 기본이 됩니다. 2019년에 발표된 미국 보건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빠르게 걷는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30% 낮았다고 합니다. 또 2020년에 유럽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수면을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정상 수면을 하는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1.3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생활 습관이 곧 뇌 건강을 지키는 열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치매 전조 증상은 단순한 건망증과는 다르며 기억력 저하, 언어 능력 저하, 계산력 저하, 감정 변화 같은 다양한 신호로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가와 상담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2편 치매를 막아주는 음식과 영양제. 여러분, 치매라는 단어만 들어도 두렵고 막막하시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영양제를 통해 치매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40대에서 70대 분들이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음식과 영양제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62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머니가 치매를 앓으셔서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본인은 꾸준히 지중해식 식단을 실천했습니다. 매일 아침 올리브유와 토마토를 곁들인 빵을 드셨고 점심에는 생선이나 콩류 위주의 식사를 하셨죠. 5년 동안 추적 검사에서 인지 기능이 또래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실제로 기억력 검사에서도 치매 위험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바로 음식이 약이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일까요? 첫째는 바로 생선입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2020년에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섭취한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약 20% 낮았습니다. 뇌세포의 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오메가3 지방산이 신경세포 손상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채소와 과일입니다. 특히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2019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서는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기억력 점수가 유의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또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잎 채소에는 비타민 K, 루테인, 베타카로틴 같은 성분이 풍부해서 뇌세포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는 올리브유와 견과류입니다. 스페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 프레딘메드 연구에서는 올리브유와 견과류를 충분히 먹은 그룹이 치매 발병 위험이 확연히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뇌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뇌혈관이 건강해야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어 인지 기능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넷째는 곡물과 콩류입니다. 현미, 귀리 같은 통곡물은 섬유질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해 뇌세포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서 여성의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뇌 기능 저하를 막아줍니다. 이제 영양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음식을 통해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식습관이 불규칙하다 보니 영양제를 통해 보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선을 충분히 먹기 어렵다면 캡슐 형태로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2018년 메타 분석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를 6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기억력 점수가 의미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B군 보충제입니다. 비타민 B군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B열이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쌓이는데 이게 혈관을 손상시키고 치매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2017년 연구에서는 비타민 B군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늦었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 건강뿐만 아니라 뇌세포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2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서는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낮은 사람들에게서 치매 발병률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일광욕이나 보충제를 통해 적정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동양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이 성분은 뇌혈류를 개선하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복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도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식습관의 균형이 유지될 때 뇌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 엔진에 휘발유만 가득 채운다고 잘 달리는 게 아니라 오일과 냉각수, 전기장치가 다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듯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식습관과 영양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음주와 흡연을 줄이는 것도 필수입니다. 알코올은 뇌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고 흡연은 뇌혈관을 좁게 만들어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좋은 음식을 챙기기 전에 나쁜 습관을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리하자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은 생선, 베리류, 녹색 채소, 올리브유, 견과류, 통곡물, 콩류 등이 있고 보충제로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군, 비타민 D, 은행잎 추출물이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균형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으로는 효과가 없고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꾸준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3편 치매 예방을 위한 운동과 생활습관. 여러분,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려고 할 때 흔히 음식이나 영양제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식습관은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과 생활습관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좋은 연료만 넣는다고 해서 제대로 달리지 않는 것처럼 몸도 꾸준히 움직여야 뇌혈류가 좋아지고 뇌세포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례부터 말씀드리죠. 68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은퇴 이후로 집에만 계시면서 거의 활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기억력 저하, 우울감, 무기력까지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담 후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셨지만 3개월이 지나자 활력이 생기고 기억력 검사 점수도 뚜렷하게 개선됐습니다. 이분의 경우 약을 추가로 쓰지 않고도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뇌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이죠. 그럼 과학적으로 어떤 운동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대표적으로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있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 논문에서는 주 15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35% 낮았습니다. 특히 빠르게 걷기는 무릎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심장과 뇌혈류를 개선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와 근육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호르몬과 성장인자를 분비해 뇌 건강을 직접적으로 돕습니다. 2020년에 호주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는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한 그룹에서 기억력 점수가 크게 향상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무거운 기구가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물병이나 밴드를 이용한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균형 운동과 스트레칭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낙상 위험이 커지고 낙상으로 인해 뇌 손상이 발생하면 치매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따라서 요가나 태극권 같은 균형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늘려주는 것 이상으로 뇌와 신경계의 협응력을 강화해줍니다. 실제로 2018년 중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태극권을 1년 이상 한 노인들이 기억력과 집중력 검사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운동뿐 아니라 생활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치매 위험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수면 중에는 뇌에서 불필요한 노폐물,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청소됩니다. 이 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미국 연구에서는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수면하는 사람들에게서 치매 발병률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매일 7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자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둘째, 사회적 활동입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뇌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2021년에 영국에서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노인일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친구와의 산책, 가족 모임, 취미, 동호회 참여 같은 활동이 단순한 여가 생활이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치료제인 셈입니다. 셋째, 두뇌 훈련입니다. 퍼즐 맞추기, 독서, 글쓰기, 악기 연주 같은 활동은 뇌를 새로운 방식으로 자극합니다. 뇌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계속 써야 유지됩니다. 실제로 2018년 핀란드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집중적인 두뇌 훈련을 시켰더니 기억력과 사고 능력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뇌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명상, 기도, 호흡법 같은 방법이 뇌의 긴장을 완화시켜줍니다. 특히 하루 5분만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해도 뇌파가 안정되고 집중력이 회복됩니다. 다섯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뇌혈관을 좁히고 혈류를 방해해 치매 위험을 2~3배 높입니다. 술 또한 과음할 경우 뇌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따라서 담배는 반드시 끊고 술은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은 아주 단순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사회적 교류, 두뇌 훈련,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금연 절주. 마치 자동차의 엔진, 바퀴, 연료, 전기 시스템이 균형을 이루어야 차가 잘 달리듯 우리의 뇌도 다양한 요소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동은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균형 운동이 모두 필요하고 생활 습관에서는 수면, 사회적 교류, 두뇌 훈련,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절주가 핵심입니다. 이것을 단기간 이벤트로 생각하지 마시고 평생 습관으로 자리 잡으셔야 합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